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5가지 조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두 번째 요즘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 이것보다 조금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을 세 번째로 놨어요. 세 번째 환율, 네 번째가 WTO 개도국 지위. 요거는 이제 이거 우선 말을 하고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MSCI 선진국 지수 포트 조정입니다. 지금 이 5가지가 우리나라 8월달 증시를 억누를 텐데 뭐 1, 2, 3번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 나중에 하고 4번 WTO 개도국 지위란 게 있습니다. 예, 장현철님 어서 오세요. 예, WTO 개도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 인정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고 WTO 개도국 지위의 변경을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함께 걸려들었죠. 중국하고 함께 걸려들이는 게 요즘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포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진국 지수가 올해 3번에 걸쳐서 포트 조정이 됩니다. 이미 상반기에 했고 8월 달에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뭐 그런 8월 달에 지금 빠져나가 했더니 몇 주 정도 돼요. 몇 주 정도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우리나라 그 장을 누르는 한 가지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 두 가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뭐 조금은 영향을 받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가 뭐 한일 간의 그 무역 분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예, 오늘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저희 그동안 잘 버티고 있던 1200선이 오늘 갭으로 상승해서 넘어버려서 시작을 했어요. 넘어서 시작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17.3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의 평가절 하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지난주에 그랬죠. 미국 트럼프가 트럼프 양반이 그랬죠. 3,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그랬죠.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저기를 했죠. 위안화 평가절 하를 했습니다. 위안화 평가절 하. 위안화 평가절 하를 왜 하느냐? 이거 그 지난번에도 그랬죠. 작년인가? 미국에서 관세 때리니까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을 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세 떨인 거를 무마시켜버렸어요. 이번에 똑같이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절하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중국 7위안이 지금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7위안 부근에 그 여기에 선물에서 머물러 있는데 요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낮에부터 계속 환율 그러고 있는데 환율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도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그러면은 이 한일 무역 전쟁은 이번 하락에 뭐 조금의 영향만 미쳤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 문제예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을 우리나라 시장에 안겨준 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왜 환율 상승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율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외국인이 환차손 때문에 팔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00원인데 만약 1300원, 1500원 이게 막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르는 추세라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1500원에 바꾸면은 달러를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돈으로 바꿨는데 달러를 적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자금이 서서히 이탈됩니다. 뭐 자금 이탈에 지금 MSCI 그 포트 조정 때문에도 있는데 외국인이 환율이 상승할 거라 예상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가면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해 되고요. 자금이 이탈해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이 되면은 부동산에 영향을 받죠. 부동산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 굉장한 많은 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품이 많이 지금 끼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이 테크입니다. 이 트리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빠르게 올라서도 안 되고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동산도 적당하게 안정시킬 수가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도 덜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시장이 어려운데도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뭐냐? 미국에 돈을 맡기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지금도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제 대응으로 해서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내린 상태고 그런데 만약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 금리 상승을 안 시킨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그냥 이탈해요. 계속. 그럼 우리나라는 시장은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알아들었다 1번. 뭐 이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들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환율 그러는 거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뭐 저만큼이나 나이 먹고 뭐 40대 그렇죠. 40대 이후 정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가 어땠는지. 이 환율이었어요.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환율 때문에 왜 어렵냐? 환율 상승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테크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테크. 그래서 자꾸 낮에도 환율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밑에 얘기는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가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깎이면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데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 뭐 들리는 얘기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보증을 해준 게 일본 돈이 55조랍니다. 이거 금지하고 일본에서 들고 있는 원화로 환율 공격하고 그에 맞춰서 뭐 미국계 헤지펀드나 뭐 외국계 헤지펀드가 동시 공격을 하면은 바로 IMF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고 많다 그러죠. 영국 중앙은행도 손든 게 헤지펀드입니다. 물론 중국 공격했다가 망했지만 예외도 있지만 중국은 워낙에 등치가 커요. 근데 영국 중앙은행도 손든 게 이 헤지펀드 공격이에요.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요게 시작되면 우리나라가 IMF로 갑니다. 뭐 이렇게 두려운 얘기까지는 뭐 안 오길 바라고 그렇게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 환율이 여기서 안정이 되었어야만 안정이 되고 하락을 시작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부분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환율이 빠졌어요.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한 이런 하락의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장 빠진 게 뭐 일본 때문이다. 일본하고의 무역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큰 주 요인은 환율이에요. 무역전쟁 때문이든 무엇 때문에 미중이든 우리나라 일본이든 무역전쟁이든 어쨌든 간에 그 영향으로 환율이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2000선이죠. 2000선에서 1980선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지지하길 바랬는데 확 깨져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죠. 오늘 그 중국 중앙은행에서 그 위안화 절하를 하는 바람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스닥을 또 말씀드려야겠죠. 코스닥은 지금 가장 문제가 이거죠. 우리나라 주변 상황도 그렇지만 얘죠. 특히 이놈 신라젠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당분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메디톡스, 신라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반등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오늘은 거의 신라젠 영향이 굉장히 컸죠. 신라젠 영향에 환율 저렇게 꼬라박고 외국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덩달아 급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죠. 패닉이죠. 패닉. 개인들의 패닉. 자, 여기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쌍바닥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돌아서기는 힘들다.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지금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등에는 빠져나와야 된다. 반등이 어디까지 오면 빠져나오나요? 그러면은 22평이나 62평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현 상황이고 이렇게 막 폭락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저기 방송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까지는 내려간다.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얘 멈춰가지고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오버슈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우선적으로 오긴 왔는데 워낙에 시장에 그런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반등은 힘들 수 있다. 이번에 만기 지나서 어떻게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다져주면은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때 심리 안정돼서 반등해주면은 얼른 챙겨가지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시장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코스피로 우선 좀 그 기술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언제죠?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 때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 한번 왔다가 지지했다가 다시 폭락, 한번 왔다가 지지했다가 다시 폭락하면은 이만큼이 더 빠집니다. 폭락하면 이만큼이 더 빠져요. 많이 빠질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빠진다는 그런 건 없지만 대충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빠진다. 예,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크게 빠지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좀 하시라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서 강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던 지점이죠. 박스권 지점. 예, 이 부분에서 지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예, 이 부분 1800 지점부터는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많이 떨어질 경우는 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확인은 언제?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 120 쌍바닥을 하고 120평을 안착을 한 다음에 120평을 돌파한 다음에나 예, 상승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97년, 98년. 자, 보시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120평을 돌파할 때, 그러고 2008년도 쌍바닥을 찍고 이 120평 돌파할 때, 그러면 언제 우리도 예, 쌍바닥을 찍고 120평을 돌파해 줘야만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계속 이 차트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쌍바닥을 한 다음에 120평을 뚫어줘야 상승 전환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개별 종목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 종합지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만약 하락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게 확인된 다음에나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예, 테마주나 뭐 이런 거, 요즘 뭐 이상하게 이름 붙이는 애국주 이런 거는 좀 대응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종목들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장비주, IP 장비주, 뭐 수소차 테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소차, 뭐 5G 이런 정도 종목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돌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대충 그 정도는 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기 위해는 아마 얘가 한번 반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얘가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스톡캐스틱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때 한번 저점 확인이 단기간에 저점 확인은 나올 수 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이나 이런 주변 여건이나 차트 상으로나 어느 하나 지금 적극적인 주식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쌍바닥 확인된 다음에 돌아서는 게 확인돼야만 적극적인 가담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려주면 22평 만날 때 혹은 많이 들어주면 62평 만날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2평 만날 때는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62평 만날 때쯤이면 전량 털고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 주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보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반등이 좀 나와준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반등 쭉쭉쭉 나왔다가 음봉 떨어지면은 바로 ETF 인버스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담아두면은 손실에 대한 해지를 좀 여러분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ETF 인버스를 좀 관심 있게 포트에 담아두시고 보고 있다가 반등 주다가 음봉 떨어지면은 그때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지금 담아봐야 여러분이 이미 많이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때 담았기 때문에
조금 담아봤어요. 여기 담아봤는데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긴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고 만약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반등해서 ETF 인버스 종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담아본다. 많이 담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풀이가 좀 깎여가지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급락하는 거를 그러니까 해지를 하기 위한 조금 는다, 한 10% 는다는 생각으로 예, 대응하시면 되겠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쌍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올라선다. 특히나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20평을 올라서 주어야만 예,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예, 계속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악재가 척척 쌓여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 만한 거를 못 찾았어요. 예, 정권 세계가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그 산업이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있었던 게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가 완전히 밥 말아먹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뭔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는 돌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해결이 날만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을 죽이려고 하고요. 중국은 어떻게든 방어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도 일본은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눌러야 할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일본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반등이 급등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개별 종목에서 움직이는 종목에서는 좋은 종목 나오면은 또 들어갈 만한 자리 제가 또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때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크게 들어가셔도 안 되고 크게 노리셔도 안 돼요. 예, 크게 노리셔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들어가서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얼른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주변 여건이 요것만 있던 부분이 이거가 생겨버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미수나 뭐 신용이나 이런 걸로 써가지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들고 계신 모든 종목 다 없어집니다. 잘 아시겠죠? 반드시 미수나 신용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하시고 반등 올라오면 해결을 하시고 아니면은 빠르게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해결하신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종목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살짝 들어가 본다는 생각.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반등 나왔다가 음봉 떨어지면은 그때 ETF 인버스를 좀 담아본다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하셔가지고 위험 회피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아주 길면 1년 정도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북한의 노동력을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장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만약 보고 계시다가 더욱더 급등하면서 외국계 펀드가 공격이 모양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주 당분간은 빠져 있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그런 걸 청산을 하셔야 되는 게 좋아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하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오게 돼 있어요. 실물 가격 하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대응을 준비하시고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잘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은 1번 또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대충 어디까지 빠진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아주 크게 빠지면 어디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봉이 이렇게 짱대 음봉이 나왔는데 2008년 이때 봉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조금 음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봉이 나와야 되냐, 이렇게 양봉. 보시면은 도지봉 혹은 아랫꼬리 달린 봉 혹은 양봉이 떠줘야 됩니다. 단순히 양봉 뜬다 그러면 하루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도지봉, 이런 도지봉, 양봉 뜬다 그러면은 하루 더 보면 두 번 뜬다 그러면은 거의가 단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도 이제 도지봉이 나와주긴 했는데 연속적이지가 않았어요. 연속적이지가 않아서 흘러내린 부분이고, 연속적으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신규 종목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보유 종목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지금 미장은 122평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미장은 미국 선물은 122평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내일 우리나라장이 조금 반등이 올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미장이 이것마저 뚫린다 그러면 내일도 음봉 하나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도 좀 어려운 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 시 천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의 그런 주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급락하게 되면 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한 그런 대응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지 않길 바라고, 내일 그 지지봉이 나온 다음에 며칠 이렇게 반등 주어가지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네요. 위안화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될 부분이고, 황건님 어서 오세요.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위험은 회피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요게 적어둔 요런 모든 부분이 쉽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요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브리핑은 마쳐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은 오늘 방송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8시에는 차트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때 또 시황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서 공부라도 해놔야죠.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자, 크게 하락하면은 이때까지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살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잡을 수 있고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이게 97년 똑같죠.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그때까지 여러분이 큰 손실 없이 어떻게든 잘 버티고 계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나라 장은 여기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올라가려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때는 뭐 기간은 얼마 길지는 않을 거예요. 고통의 기간은 얼마 길지는 않을 거니까 만약 크게 하락이 온다 그래도 고통의 기간은 얼마 크진 않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잘 버텨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 부분 여기 굉장히 오랜 박스 기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박스 기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만 돼준다면 여기서 또 한번 조금 횡보하고 있다 다시 120평 올라서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올 겁니다. 뭐 저렇게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올라갑니까? 그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올라가면은 다 그런 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잡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쫓아가면 돼요. 120평 돌파시켜 놓으면은 이제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 정도에서 버텨주고 올라가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어쨌든간 우리나라는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잡아서 못하더라도 뭐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기다렸다가 잡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지금은 조심하시고 버티시면서 그때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황근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이오주가 살아나야 됩니다. 바이오주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현재 가망성이 없어요. AI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5G가 좀 있는데 5G는 쪽은 지금 그렇게 지금 움직인 종목은 이미 움직였고 그걸 이제 다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되살아날 때쯤이면은 이미 장비는 다 깔려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좀 그렇고 뭐 로봇이나 바이오 뭐 AI 정도 그리고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도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부분이고 AI 뒤쳐져 있고 하나 남은 거라고는 이 제약 바이오 쪽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은 코스닥은 좀 당분간은 힘들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제가 단타 뽑는 그런 그 검색인데요. 이렇게 오늘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수익을 내 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단타까지는 아니어도 잘 잡아가지고 2박 3일 정도, 뭐 2박 3일, 뭐 1박 2일 요 정도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종목 보인다 그러면 또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으니까요.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지금 주식에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최대한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자.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최대한 비중을 줄여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른 종목 짧게 대응 혹은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때까지 살아남아서 대세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가져가서 크게 먹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계속 시장 보시면서 같이 또 보시면서 또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계속 하실 거잖아요. 1번? 계속 하실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여기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여러분이 계속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열심히 참가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요. 좋은 종목 나오면 같이 들어가 보고 또 대세 하락 끝나고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때 같이 들어가서 크게 먹는 방법 요거 기대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현금화에 노력하자. 요게 오늘의 결론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6분의 그 계좌가 황금님 제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버티더라도 신용이나 미수는 안 됩니다. 못 버텨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89년도에 그걸로 집을 날려먹었습니다. 아픈 기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절대 미수나 신용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안 돼요. 120평 위에서는 가능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날 반드시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은 좋은 자리,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이 시장에서 버티시고 교육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식으로도 벌 수 있다는 거 남들한테 보여줘야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은 다 잘 됐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